제 나이도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니 40대 중반, 중학교 다니는 아들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동갑내기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처음엔 동네 친구로 지냈어요. 서로 집안이 조금 엄한 편이라 대학 들어가야 연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만 열심히 했었고 나중에 20살 넘어서 저는 대학 가고 남편은 대학 떨어지더니 재수도 못하고 바로 군대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군대 다녀온 사람과 20대 중반에 다시 만나서 연애하다가 그때 지금의 아들이 생기는 바람에 이것저것 잴 거 없이 급하게 결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군대 전역하고 다시 대학 갈 준비하는 수험생 시절이라서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시댁도 그리 형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뭔가 많이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는 결혼할 때 남자가 전셋집이라도 구해오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는데도 당장 돈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모은 돈과 친정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셨고 시부모의 낡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았고 저는 출산 전으로 딱 2달 쉬고 바로 회사에 복직해서 지금까지 안 쉬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전에 배가 남산처럼 부풀어 올랐을 때도 마지막까지 제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계속 출근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높은 분들이 오히려 제 출근을 말렸었고 육아휴직 같은 개념도 없는 회사였는데 저는 특별하게 애 낳고 몸 풀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겠다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죠. 남편은 결국 최종 학력이 고졸이고 저는 2년제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대학 나온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악바리처럼 열심히 살았던 덕분에 지금은 회사에서도 제 위치를 인정받았고 15년 전엔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은 회사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회사 내에 저랑 나이 비슷한 여직원들이 더 있지만 아줌마들 중에 저만큼 경력 인정받으면서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결혼이 결정되자마자 남편도 바로 취직해서 생산직 현장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지금까지 매달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시댁에 용돈 보내드리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저희 신혼집 구할 때 대출 해주신 것도 고맙고 그 대출이자라도 저희가 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50만 원 정도씩 드렸는데 그 액수가 해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서 지금은 매달 150만 원 정도 용돈을 보내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는 이제 연세도 많이 먹으시고 아버님, 어머님 둘 다 은퇴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생활을 저희에게 많이 의존하시는 중이에요. 은퇴했으면 연금이나 받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소소하게 사시면 좋았을 텐데 아버님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큰 사고를 치시고 어머님께서는 3년 전에 암수술하고 지금도 중간중간 병원 다니면서 건강을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남편 월급에서 시부모 생활비 150만 원 빼고 남편 본인 용돈 50만 원 빼고 나면 월급에서 남은 돈이 100만 원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도 최근 몇 년 전에 용돈을 50만 원으로 올렸던 거지 그전에는 한 달 용돈 30만 원으로 살았던 남편이에요. 그 돈으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판기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가끔 친구 만나서 소주 한 잔도 하고 큰 불평불만 없이 잘 참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시부모 때문에 매달 큰 돈이 들어가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항상 집안에서 기죽어 있고 불쌍하게 지낸 남편이었어요.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에서 애 낳는데 차 없으면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면서 중고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차를 끌고 다녔었는데 나중에는 남자가 차 한 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차를 남편 보고 끌고 다니라고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스스로 차 타고 다닐 일도 별로 없다 하고 자기 용돈으로는 차량 유지비가 감당도 안 되니까 그냥 다시 저한테 반납하더라고요. 저도 평소에는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가까운 곳은 대부분 걸어서 다니니까 집에 있는 차를 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중고로 1,000만 원 받고 팔았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시아버지가 카드비 좀 갚아달라며 남편 붙들고 펑펑 우는 바람에 그 돈으로 시아버지 카드값 갚아주고 지금까지 저희는 차 없이 살았어요.
시댁에는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생활비 보내드리지.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밖에서 헛짓거리하고 다니면서 비폭탄 만들어서 갚아달라고 부탁하지. 진짜 시부모 때문에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잠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 낳고 사는데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몇 년 전에 대출 2억에 아득바득 모아놓은 적금 1억 5천 털어서 집 한 채 장만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대출을 갚느라고 등골이 휘어질 지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과 시댁 없이 저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시모에게 생활비 보내줄 때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한 번씩 사고친 거 수습해달라고 할 때마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이 사람은 좋고 우리 두 사람 알고 지낸 세월 때문에 그냥 꾹 참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아빠를 좋아하고 남편도 어떻게든 시부모 때문에 우리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거든요. 최대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알아서 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혼자 말도 없이 주말에 막노동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댁 상황은 전혀 나아지는 것 없이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도와준다고 해서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남편은 시부모를 더 신경 쓰고 저는 저대로 아들만 신경 쓰며 살았어요.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저와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했었지만 덕분에 저는 시댁 눈치 볼 필요 없었고 시부모 시집살이도 남편이 다 막아줘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저렇게 역할 분담해서 사는 일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공부에 소질도 있고 본인 스스로 성적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더 밀어주고 싶었어요. 학원도 더 보내주고 싶고 아들이 더 배워보고 싶다는 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거든요. 벌써부터 공부에 이렇게 흥미를 보이는데 나중에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더 모아야겠다 생각했고 남편과 길고 긴 대화 끝에 앞으로 더 이상은 시아버지가 사고치고 오는 것들을 수습해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크게 작게 30만 원, 50만 원씩 동네 술집 외상을 갚아달라는 것부터 술 취해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돌멩이 던져서 수리비 물어주는 일이 흔했습니다. 나이만 많이 잡수셨지 하는 짓은 동네 초등학교 애들만도 못한 분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시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 생활비를 줄이는 일이었는데 한꺼번에 많이 줄일 수는 없으니 일단 150씩 보내고 있던 것을 100만 원까지 줄이자고 얘기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아직 암투병 중이고 먹고 사는 생활비까지 건드리고 싶진 않다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도 좀 있고 두 어른이 단순하게 먹고 사는 데는 100만 원 보내드리면 충분하다 싶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많이 양보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내후년이면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올라가고 당장 돈 들어갈 일 투성이니까 시부모에게 매달 고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꾸만 돈 문제 때문에 남편과 싸우게 되고 결국 얼마 전에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이혼하고 당신은 당신 부모 모시고 살고 나는 우리 아들에게 집중하며 살겠다고까지 이야기했더니 결국 남편이 시모에게 보내는 용돈을 100만 원으로 줄이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해도 남편이 얼마나 효자인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날에 일당 알바를 더 하던지 용돈 50만 원을 아껴서라도 부모에게 다만 5만 원, 10만 원씩 더 보내주고도 남을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좀 미안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당장 수십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들이 가고 싶다던 학원도 하나 더 끊어줬고 원래대로라면 시부모 생활비로 들어갔을 돈을 우리 아들 용돈으로 5만 원 더 줬더니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고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남편이나 제가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15년 넘는 시간을 빨대 꽂혀서 살았구나 생각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혼자 식탁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여보, 안주로 뭐라도 먹어야지. 왜 속 버리게 깡소주를 마시고 있어? 남편에게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주말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며 마음 아파하길래 제가 그 모습 보고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오늘날까지 쉬지도 못하고 돈 벌면서 살았어. 내 앞에서 당신 엄마가 불쌍하단 소리는 하지도 마. 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던 사람이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번 돈으로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고 아들 키우면서 살았거든요. 남편 버는 돈은 죄다 시댁에 가져다 주면서도 별일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가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모가 억지로 떠밀리다시피 일을 시작했는데 겨우 2주 만에 허리가 아프다며 한밤중에 119 불러서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자다가 그 연락받은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며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심한 상황도 아니었고 디스크가 터졌거나 허리를 삐끗한 것도 아니라 단순 근육통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며칠 집에서 쉬고 다시 일하러 나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친정아빠도 평생 힘들게 일하셔서 디스크 수술 받으신 적도 있고 친정엄마도 무릎이랑 허리는 고질병으로 달고 사십니다. 저 나이 때 어른들은 몸에 한두 곳쯤 안 아프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너무 슬퍼하고 자기가 불효자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원래 어른들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너무 당신 엄마한테 약한 마음 먹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또 한 번 크게 다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긴 해도 틀린 말은 하나 없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엄마가 나가서 고생하는 모습 못 보겠다며 자기가 용돈 한 푼 안 가져가도 좋으니 시모에게 생활비 150만 원을 드려야 할 것 같답니다. 그런 바보 같은 모습 때문에 짜증은 났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남편 한 달 용돈을 아예 안 줄 수 있겠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150 주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때도 용돈은 전혀 줄이지 않고 똑같이 50만 원씩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감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전날 새벽부터 열이 펄펄 끓어서 도저히 무리를 시킬 순 없다 생각했고 저도 모처럼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아들을 간호하며 옆에 같이 있어줬어요. 열이 많이 나고 식욕도 없다고 해서 죽을 조금 끓여서 먹였는데 저녁 때가 되니 열이 내리고 배가 고프다며 치킨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배달을 시킬까 하다가 치킨 배달비가 3,000원, 4,000원씩 하는 게 아까워서 퇴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퇴근하고 집에 오고 있지? 우리 민준이 감기 다 나았다네. 이젠 배도 고프고 치킨이 먹고 싶다 하더라. 민준이 좋아하는 치킨 뭔지 알지? 아파트 오는 길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가게. 거기에서 당신이 치킨 한 마리만 포장해서 와. 치킨 값은 내가 현금으로 줄게. 그렇게 남편에게 치킨 심부름을 시켜놓고 저와 아들은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남편과 치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먹는 치킨이 있었는데 당연히 저희는 남편이 그걸 사올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30분 뒤에 도착한 남편의 손에는 치킨 박스가 아니라 까만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고 아들이 좋아하는 맛있게 튀긴 치킨이 아니라 길거리 트럭에서 파는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가 들어있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남편에게 왜 이걸 사왔냐고 물었더니 튀긴 건 몸에 안 좋다면서 이게 더 맛있다고 대답을 횡설수설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저는 일단 아픈 아들이 먹고 싶어하는 건 먹여줘야겠다 생각해서 좋아하는 메뉴를 배달시켜서 먹였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을 붙들고 왜 저런 걸 사왔냐고 다시 물었더니 남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00원밖에 없었답니다. 남편 월급 받고 용돈 준 지가 겨우 일주일도 안 되었을 때였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역시나 시댁으로 보냈다네요. 진짜 그 얘기 듣는 순간 맥이 탁 풀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시댁 생활비를 다시 150씩 주자고 해서 제가 한번 참아줬잖아요. 용돈까지 50만 원 그대로 다 줬는데 200만 원을 홀랑 시모에게 가져다 줬더라고요. 진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편 월급 세금 떼고 나면 3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시댁에 가져다 주고 나면 저한테 돌아오는 돈은 정말 푼돈입니다. 시부모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은 이런 상황에서 참고 살지 못하겠다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들 치킨 하나 사줄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 너가 효자인 것도 알겠고 당신 부모 외면 못하는 성격인 것도 잘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랑 우리 아들 앞길 방해하지 말고 갈라서서 따로 살자. 저는 저 혼자 벌더라도 아들이랑 둘이 산다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오히려 저희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집 팔고 친정 들어가서 다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남편에게 당신은 당신 부모 끝까지 챙겨야만 하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 부모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고 크게 싸움만 생기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우리 아들도 중학생이라 알 건 다 아는 나이니까 이제 그만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제 말을 듣기만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이 이 상황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결혼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대로 된 월급 한 번 저한테 준 적도 없잖아요. 제가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이었고 저 덕분에 세 식구가 지금 생활 유지하면서 살아왔어요. 남편이 어려운 시댁 집안 상황에서 많이 노력했고 저한테 더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아끼면서 살아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없고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자제하며 살아왔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맘졸이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 건강 상태나 시아버지 사고치는 것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등에 지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끝내 아무런 말이 없었고 다음날 아들에게 아빠 없이 엄마랑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도 눈치가 있는데 집안 돌아가는 상황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에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아빠가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 보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그 대답 듣고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아들이 허락해준 덕분에 저희는 부부싸움 없이 원만히 협의해서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아들을 남겨두고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저와 아들이 갖는 조건으로 남편에게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당장 매달 들어갈 돈이 많은 남편에게도 나쁘진 않은 조건이라 생각해요. 이혼한 뒤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하셔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잘해줬는데 며느리한테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는 무조건 어머님, 아버님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한테 모든 짐을 다 지게 하고 평생 빨대 꽂고 사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따져 물었죠. 양심이 있으면 아들에게 그만 기대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세상 서럽게 펑펑 우셨습니다. 우는 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지난달 말에 집에서 나갔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 생활 대부분을 제가 버는 돈으로 하기도 했었고 아들도 중학교 올라가고 철이 좀 든 뒤로는 겉으로 아빠를 찾지 않더라고요. 아마 자기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챙기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혼녀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훨씬 더 홀가분해요. 저만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여유로워진 기분이 들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돈 달라 하는 시모 전화를 받을 일도 없고 한밤중에 전화해서 합의금 필요하다는 시아버지 연락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